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레코디아입니다. 저는 한숨 자고 왔고요. 오늘은 마이크를 껴봤는데 좀 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좋으신가요? 아니면은 좋지 않으신가요? 이 마이크에는 사실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댓글로 몇 분께 스포일러를 드렸었는데요. 다음 영상에 대해. 다음 영상은 원래 이제 제가 가진 11자루의 만년필을 다 써보면서 ASMR로 내보내는 거 하나랑 그리고 그 위에 제 더빙을 입혀서 팬을 하나씩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영상을 원래 그렇게 두 개의 영상을 한 번에 올리는 거를 기획을 했었는데요. 그게 대차게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왜냐면요. 제가 귀가를 해서 11시쯤부터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빌라에 살거든요. 불금이라 그런지 옆집에서 배달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밖에 오토바이 소리, 벨 누르는 소리, 예, 맛있게 드시오! 하는 소리, 이런 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버렸죠. 그리고 이제 계속 저는 열심히 재시도를 해봤어요. 열심히 재시도를 해봤는데 막 고양이가 옆에서 화장실을, 제가 원룸에 살거든요. 저희 주인님께서 화장실에 가셔서 막 모래를 막 이렇게 덮으시고 사료를 드시고 그런 게 자꾸 들어가서 몇 번을 날렸습니다. 몇 번을 날리다가 한 5번째 시도, 6번째 시도쯤에는 진짜 한 새벽 1시쯤, 1시 반이 넘었었어요. 제가 2시 가까이 되면은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1시 반쯤 돼가는데 정말 조용했어요. 정말 잘 찍고 있었고, 아, 이거는 성공이다. 이거는 성공이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찍고 있었는데 저희 주인님께서 잠을 주무시지 않고 난입을 하셨습니다. 쇼츠에서도 보셨을 거고 인스타 스토리에서도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난입을 하셔서 저희 주인님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사랑받는 집사입니다. 저는 와서 손에 자꾸 머리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골골송을 신나게 부르고 가셨어요. 그래서 아, 설마 이게 들어갈까?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 설마 이게 들어갈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만년필 소리와 에, 골골송이 합쳐진 그런 이상한 ASMR이 나왔습니다. ASMR을 하려면 제가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이 마이크는 그냥 영상용 마이크로 쓰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ASMR은 좀 더 용기가 생기면 그때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ASMR에 실패를 했건 안 했건 만년필은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가진 만년필이 그렇게 다수는 아니고, 그리고 저는 예뻐서 산 거가 1번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제가 막 엄청난 만년필에 대한 지식이 많은 건 또 아니라서요. 이제 만년필의 대가로는 이제 잉크잉크님이 계시죠, 유튜브계에서는. 그분의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만년필에 대한 뭐 필기감이나 뭐 어떤 조금 더 기술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잉크잉크님 이나 아니면은 만년필 다른 리뷰들을 참고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느낀 저만의 주관적인 감상 그리고 이 만년필과 관련된 썰 같은 거를 풀어드리러 왔습니다. ASMR을 실패해도 이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구매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 들인 만년필은 바로 이 카웨코의 스튜던트 만년필 60s입니다. 올리브 그린색이고요. 만년필의 만년필의 이름과 똑같은 그라폰 파버 카스텔의 올리브 그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육중한 잉크예요. 이 잉크가 제가 처음으로 산 잉크고 이 만년필이 제가 처음으로 산 만년필입니다. 제가 만년필을 쓰게 된 계기는요. 환경 문제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요.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만년필에 입문하기 전에는 저는 펜 컬렉터였습니다. 근데 제가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삶을 산지 이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년필에 입문한 것도 3년 전인 거죠. 이 만년필은 펜을 다시는 안 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샀던 건데요. 결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년필이 늘었죠. 덕후는 어쩔 수 없는 건가 봐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처음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년필을 구매를 했는데요. 쓰다 보니까 이 올리브 그린에는 올리브 그린 잉크만 넣고 싶어진 거죠, 제가. 예. 그런 불상사가 생겨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이것만 넣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잉크가 아직 꽤 많이 남아있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덕후들 사이에선 그런 말도 하잖아요. 다 못 쓰고 죽으면 마시고 죽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올리브 그린만 넣고 싶어져서 이 펜 뚜껑과 컬러의 뭐랄까 깔맞춤이 정말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컬러는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잉크들 스와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보여드릴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 펜으로 쓴 ASMR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한 편입니다. 예, 성한 편이고 만약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봐주시는 분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올리겠습니다. 네. 카웨코 스튜던트였고요. 60s 올리브 그린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갖게 된 만년필은 라미 사파리입니다. 라미 사파리 블랙 컬러이고요. 이거는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선물 받았습니다. 중고로 선물 받았어요. 친구이자 회사 선배가 갖고 있던 만년필이었는데 그 선배는 이제 만년필 그냥 블랙 컬러가 이뻐서 사셨대요. 그리고 만년필을 전혀 쓰지 않으셨고 갖고 계셔도 전혀 쓰지 않으셨고 여전히 만년필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냥 돈 쓰는 걸 좋아하는 분이세요. 이 만년필에는 지금 도미넌트 인더스트리사의 이른봄이라는 펄 잉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미 사파리의 펄 잉크가 무슨 말이냐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 비밀은 바로 이 닙에 있습니다. 닙이 1.1닙이에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게 1.1닙이고 저도 이번에 펄 잉크를 넣은 건 아주 실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막히지 않고 잘 나오고 있어요. 아직 막히지 않고 잘 나오고 있고 원래 여기에 F닙이 껴져 있었나? 그랬는데 F닙도 상당히 굵더라고요. 근데 F닙보다 저는 이 1.1닙 그러니까 스톱닙이죠. 스톱닙 중에서도 1.1닙이면 그래도 좀 쓸만한 너무 태필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라서
1.1닙을 매우 좋아합니다. 펄잉크를 넣어도 아직 막히지 않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산 펜은 이거 아니면 이건데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순서가.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로라의 88 오탄토트 골드 스트라이프라는 펜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는 제일 고가의 만년필이에요. 오로라 50% 할인할 때 구매를 했었고요. F닙입니다. 이 펜 같은 경우에는 피스톤 필러 방식이라서요. 트위스비 에코도 피스톤 필러 방식이죠. 이렇게 그 배럴이 컨버터와 한 몸으로 일치되어 있는 펜이에요. 이런 트위스비는 안 그런데 이 오로라 펜 오탄토트 88 오탄토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바디에 크랙이 굉장히 잘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척을 할 때 매우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펜에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평생 이 오로라 잉크만 사용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룰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여전히 오로라 블랙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이 펜을 잉크잉크님 때문에 알게 됐어요. 잉크잉크님이 이 펜에 대해서 리뷰를 하신 게 있거든요. 정말 특이한 필감을 갖고 있는 오로라만의 사각거림이 있는 그런 펜이라고 소개를 처음에 해주셨고요. 저는 사각거리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쁩니까? 저는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 펜 지금 저의 최애입니다. 조금 굵기는 해요. 그러니까 글씨가 아니라 이 손을 잡는 이 부분이 저한테 좀 굵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데일리 감성을 주관하는 데일리를 쓸 때 이 노트죠. 이 노트. 아직 오늘 걸 쓰지 않았는데 이 노트를 쓸 때도 사용하고요. 제 독서 기록을 쓸 때도 사용하고요. 엄청 자주 사용하는 펜입니다. 이거는 제가 30이 된 기념으로 산 펜이었어요. 30년 동안 고생했다 이러면서 제가 이 펜을 샀을 때 주변에서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펜에다가 그 돈을 쓰냐.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펜이거든요. 이 펜의 F닙을 고른 이유는 오로라 닙은 F닙에서 비로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 라는 말을 많은 분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랐습니다. 모르면은 베스트셀러를 찾아가는 게 상책이죠. 네. 그래서 F닙으로 골랐고 오로라 블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궁합이 아주 좋아요. 콸콸합니다. 다음은 이 펜이에요. 이거는 이제 플래티넘사의 센츄리라는 모델입니다. 니스 라벤더고요. 이 보라색이 너무 영롱해서 그때 제가 어떤 사이트에 사진을 봤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뭐 베스트펜이나 블루블랙이나 그 둘 중 하나겠죠. 그때 이 펜이랑 컬러는 아마 다를 건데 페리스 휠 잉크를 이렇게 해서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퍼플 컬러가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제 눈에. 그리고 반해버렸습니다. 이것을 갖지 않으면 나는 아마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샀죠. 지금도 후회 없습니다. 이 펜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 제가 모닝 페이지를 쓰는 펜이고요. 지금 이 잉크를 보십시오.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펜으로 이 로디아라마 A5 노트를
꽉 채웠습니다. 이 펜과 이 잉크만으로요. 여러분, A5 노트 한 권은 비워야 잉크 3분의 1까지 쓸 수 있습니다. 3분의 2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말 저 잉크만 사용했거든요. 근데 저는 심지어 정말 앞뒤로 빈칸 없이 빽빽히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A5 노트를 앞뒤로 빈칸 없이 빽빽히 매일 써서 한 권을 비워내야 이 38mm 잉크를 3분의 2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잉크를 사용하려면 아마 제 평생에 걸릴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어쨌든 이 노트에서 지금 쓰고 있는 어프로치 노트로 변경을 하면서 만년필의 컬러에도 만년필 잉크의 컬러도 변경을 해줬습니다. 바로 파커 킹크 블루 블랙이고요. 정말 좋아하는 잉크입니다. 그런데 이 펜은 약간 슬픈 사연이 있어요. 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크랙이 가버렸습니다. 잘 보일까요? 이쪽에 크랙이 생겨서 이렇게 바로 잉크에 넣어서 컨버터로 잉크를 빨아들이면 여기에 잉크가 들어가 버려서 제 손에 이렇게 자꾸 묻어납니다. 지금 최대한 빼둔 건데 아직 여기 이렇게 남아있죠. 아직 들어간 잉크가 남아있습니다. 별로 아시다시피 저는 만년필을 그렇게 막 아끼면서 사용하는 편은 아니에요. 얘는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막 아끼면서, 왜냐면은 저는 명품 소비도 잘 안 하는 편이고요. 물건을 모시고 사는 거는 좀 주객이 전도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아껴 쓰는 편이 아닌데, 그냥 어쨌든 물건은 물건이고 소모품에 불과할 뿐이다. 너무 의미부여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망가지면 다시 사면 되죠. 다시 사면 되니까 제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제가 구매한 재화를 누리는 것에 더 집중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아침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펜은 엠립으로 샀고요. 제가 일본의 세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너무 긁는 느낌이 싫었고요. 제 글씨체가 세필에서 안 예쁘거든요. 일반 펜을 사용할 시절에도 저는 0.5부터만 취급했습니다. 네, 그럼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엠립을 사용 중이고 정말 부드럽고 정말 좋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센츄리가 피드가 그렇게 답답한 편은 아닌데 이 잉크를 넣을 때는 정말 콸콸 나왔거든요. 이 잉크를 넣기 시작할 때부터 콸콸 하지 않습니다. 잉크의 문제일까요? 킹크도 흐름이 나쁜 잉크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묘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잉크를 사용했다는 거. 근데 얘가 좀 웃겨요. 이 만년필에는 컨버터가 같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플래티넘사의 컨버터를 하나 구매를 해야 하는데 이게 여기 클립 부분과 여기 중간 테, 그리고 끝에 테, 그리고 닙까지, 심지어 닙까지 로즈 골드거든요. 근데 플래티넘 컨버터는 은장 아니면 금장입니다. 보이시나요? 로즈 골드, 이쪽까지는 로즈 골드인데 여기는 금이에요. 굉장히 이상하죠? 이게 이렇게 닫아줘도 보입니다. 이 차이가. 이게 참 어딘가 기괴스러움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실버 컨버터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괴스럽죠? 이게 좀 이상합니다. 좀 이상해요. 그거 한 가지는 불만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멀리서 보면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생각 안 하고 쓰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네. 다음은 이 트위스비 에코네요. 트위스비 에코 F닙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는 왜 샀냐면요. 이 투명에서 샀습니다. 투명에서. 지금은 도미넌트 인더스트리에 메이플이라는 컬러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제가 시험 준비를 할 때 많이 썼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컬러입니다. 여기에 빨간색 컬러. 이거는 그것도 있다 참. 제가 예전에 컬러 스와치, 잉크 스와치를 하면서 놀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카키머리를 산 지가 얼마 안 됐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딥펜을 사면 또 짧은 시간에 여러 잉크를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다는 게 딥펜의 가장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만년필을 뛰어넘는 아날로그적인 매력도 있지만요. 여기에 다 있네요. 여기 그라폰 파버 카스텔, 올리브 그린, 그 다음에 페리스 휠 프레스의 그레이프 아이스 팝, 그 다음에 아까 보였던 파커 킹크 블루 블랙, 그리고 말씀드린 게 또 뭐가 있을까? 도미넌트 인더스트리 이른봄.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메이플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만년필을 넣어서 쓰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하게 나와요. 메이플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스타에 필사를 한 것도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아직 인스타 피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색깔이 묽은 잉크를 넣으면은 이 만년필이 너무 예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카모토 핑크, 고베 잉크의 오카모토 핑크랑 그 다음에 이 메이플밖에 안 넣어보기는 했는데요. 둘 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걸 보고 싶어서 샀어요. 트위스비 에코는. 네, 클리어. 이걸 보고 싶어서 샀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컬러 잉크 넣으려고 산 펜이었고요. 산 만년필이었고요. 그 목적에 맞게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F닙으로 사길 잘한 것 같아요. 의외로 시험 공부할 때 많이 쓰이네요. 다음은 전부 최근에 구매한 만년필들이에요. 요거는 전에 제가 호보니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영상에서 이미 보셨던 파이로트의 캠리스 매트 블랙입니다. 여기 제가 마커가 묻어가지고 흰색 마커가 묻어가지고 근데 베니싱 포인트라고도 부르죠. 네, 이 펜 같은 경우에는 눈독 들인 지 1년이 지난 후에야 정확히 1년이 지난 후에야 사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사고 나서 제가 안 돼. 너는 지금 더 사면 이제 사치다. 환경이고 뭐고 없는 거다. 환경이고 뭐고 없는 상태가 돼버렸죠 이제는. 예. 어쨌든 그래서 참았었는데요. 1년 동안 만년필 구매를 아예 안 했습니다. 참았었는데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에게 호보니치 테초 A6 오리지널이라는 좋은 핑계가 생겼잖아요. 이 핑계로 말미암아 사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 캠리스 노란색을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요.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매트 블랙을 보니까 이건 이거대로 또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커버가 검정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예쁜 한 쌍의 커플 같은 느낌으로 시크하게 매트 블랙으로 골랐고요. 이것도 오로라 블랙을 넣어서 사용 중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답답한 구석이 있어요. 약간 답답한 구석이 있는 게 뭐냐면 이 파이로트 만년필들이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컨버터 안에 구슬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잉크를 굳지 않게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데 괜히 그것 때문에 잉크가 좀 덜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이게 얼마 전에 펜입을 해가지고 지금 좀 조심스러운데
잉크를 암만 꽉 차게 넣으려고 해도 한 요 정도가 한계입니다. 이 정도가 한계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자주 넣어줘야 하는, 잉크를 자주 넣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캔리스는 왜 사고 싶었냐면요. 이 똑딱거리는 거, 요것도 한몫을 했지만 보십시오. 이 닙, 빼죽 튀어나오는 이 닙이 얼마나 귀여운지 보세요, 여러분. 정말 빼죽 아닙니까? 진짜 찔끔 튀어나와요. 이게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걸 보고는 안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캔리스를 살 때는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EF, F, M, B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닙이. 근데 F닙과 M닙 사이의 간극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커요. M닙은 이제 세필도 아니고 중필 정도라고 이제 하는데 보통 B 정도는 돼야 태필이다 하는데 M닙은 제가 봤을 땐 태필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캔리스의 M닙은 이 간극이 너무 크고 해서 저도 어디였지? 베스트펜에 가서 직접 CP를 해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여기에 쓸 거였기 때문에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태필 사고 싶지 않았거든요. 건조시키는 시간 때문에. 그래서 EF도 써봤는데요. EF는 제가 싫어하는 바늘 질감이었어요. 바늘로 이렇게 싹싹 긁는 느낌? 근데 캔리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버터필감입니다. 정말 매끄러워요. 그냥 샤샤샥 하는 느낌입니다. 오로라랑은 정말 딴판이에요. 오로라는 싹싹싹 거리는 이렇게 긁는 느낌이, 긁는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캔리스는 정말 부드럽게 샤라락 하고 움직여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사면서 그 핑계로 산 펜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홍디안이고요. 이거 샀더니 사은품으로 와서 어쩌다 갖게 된 펜이고요. 부드럽습니다. 여기 안에는 후유쇼군을 넣어서 쓰고 있는데요. 별로 애정이 안 가는, 그러니까 사은품으로 받은 거다 보니까 별로 애정이 안 가서 그만 설명하겠습니다. 애정이 없는데 뭘 설명하겠어요. 후유쇼군은 근데 컬러가 예뻐요. 이 침소리 들어갈까 봐 그게 되게 무서운데. 그 다음은 이 트위스비 고입니다. 저는 B닙과 1.1닙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이걸 산 이유는 이 아름다운 펄잉크들을 사용하기 위함이죠. 저는 석양, 이른봄, 그 다음에 설원, 그 다음에 그립다의 이슬 젖은 별빛, 이렇게 4개의 펄잉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카키머리로 쓸 수 있죠. 딥펜으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카키머리가 양 조절이 좀 필요해요. 이게 글씨를 쓰려면 얘가 이렇게 쓰면 굵은 획이 나오고요. 이렇게 쓰면 얇은 획이 나오거든요. 그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얇은 획으로 쓸 때 문제가 처음에 딱 잉크에 담궈서 빼서 약간 이렇게 잉크 걸러주고 조금 이렇게 덜어주고 썼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처음에 왈칵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쓰고 싶지 않은 게 약간 있어서, 그래서 이걸 만년필에 넣어서 쓸 수는 없을까 하면서 알아보고 산 게 이 B닙과 1.1닙의 트위스비 고입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기는 하는데요. 이게 밀폐력이 정말 좋대요. 근데 이렇게 뚜껑을 닫아보면은 밀폐력이 정말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획이 굵으니까 여기에 닙에
막히지 않고요. 이 펜에는 심지어 이 석양이라는 펄 잉크를 끝까지 넣어서 한번 사용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죠? 정말 잘 쓰고 있고, 석양 컬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주 예쁘죠? 이때 제가 그냥 신나서 막 이것저것 컬러를 보는 게 그거 자체가 너무 신나서 펄을 잘 살리지를 못했어요. 이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근데 B는 정말 굵어요. B는 정말 굵고 그리고 이걸 사용하시더라도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은 이 아래쪽에 펄이 뭉쳐요. 그렇기 때문에 쓰다가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줘야 됩니다. 쓰다가 한 번씩 흔들어 주셔야 균일하게 펄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펄 쓰기 가장 좋은 만년필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가격이 2만원 정도밖에 안 해서요. 부담이 없고요. 세척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하네요. 제가 해보니까 세척하기 정말 쉽더라고요. 그래서 삐닙과 1.1닙을 두 개 다 샀는데 이거는 지금 펄잉크를 안 넣은 상태예요. 지금 이 그립다의 홀로 아득한 매화향기라는 잉크를 넣어둔 상태고요. 왜 이걸 넣어뒀냐? 이게 1.1닙이잖아요. 시험 공부할 때 형광펜 대신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다 돼 있는 건데 이쪽에 이렇게 형광펜 칠이 칠해져 있죠? 이게 다 요겁니다. 이 1.1닙으로 한 겁니다. 그립다 잉크는 제가 산 게 이게 첫 번째였는데요. 거기에도 적혀 있긴 했어요. 흐리다고. 드로잉에 더 적합하다고. 색깔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색깔은 정말 예뻐요. 잘 잡히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예쁜 연핑크고요. 약간 투명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더 좋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더 하면 더 할수록 점점 진해지는 이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그런데 저는 거의 드로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형광펜으로 썼고요. 근데 사실 덕분에 공부가 좀 더 재밌었어요. 네. 하기 싫은 건 할 때는 만년필을 쓰면 그 일도 재밌어집니다. 형광펜으로 쓰는 트위스비 고였고요. 이제 두 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거는 셰퍼의 스쿨펜입니다. 다음 카페 중에 펜호드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서 매년 펜 쇼를 해요. 그거를 올해 가을에 갔다 왔습니다. 9월이었나? 10월이었나? 11월이 기억이 안 납니다. 11월이었던 것 같아요. 셰퍼의 스쿨펜이라는 펜이고요. 이 레트로한 자태에 홀딱 반해서 그리고 아주 착한 가격이었어요. 2만원이 안 됐던 것 같은데 2만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녀석은 웃긴 사연이 있는데 지금 이 펜에는 이로시주쿠 송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빨간과 초록의 조화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펜은 웃긴 게 지금은 단종된 셰퍼의 어떤 에어 무슨 컨버터도 거기서 팔고 계셨어요. 근데 단종됐다고 하면은 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샀습니다. 그런데 펜보다 이 컨버터가 더 비쌌어요. 컨버터는 2만원 정도였고요. 펜이 15,000원? 16,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돌리는 스크류 방식이 아니고요. 넣어서 이 부분을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천천히 잉크가 올라와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송로를 지금 거의 다 써가는 것 같아서 조만간 한번 잉크를 갈아 넣어줘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얘의 단점이 아주 플라스틱입니다. 아주 플라스틱인데 그냥 그 빈티지한 느낌, 약간
옛날에 한 1960년대쯤에 나왔어. 그때쯤 볼 법한 이 유선형 디자인이죠. 국제주의 유선형 디자인 그런 느낌이 있는 펜이고, 근데 얘가 쓸 때마다 약간 뾱뾱뾱뾱 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정체를 모르겠어요. 뭔지. 립에서 들리는 소리인 것 같은데 뭔가 뾱뾱뾱뾱 거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은 고쿠요 프레피입니다. 6,000원에 샀고요. 이것도 펜쇼에서 샀습니다. 무려 3자루를 샀어요. 6,000원이라서요. 뭔가 흔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프레피 올 화이트. 흔하지 않지 않나요? 네? 흔하지 않지 않나요?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어쨌든 여기에다가는 고베잉크의 그날의 노을을 넣고 있어요. 이거는 이것도 이거는 소분으로 산 거라서 여기. 소분병들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딱 이걸 들었네. 요걸 넣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가독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보시는 것만큼 가독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안 쓰고 있고요. 아무래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프레피에다가는 플래티넘 컨버터 은장을 넣어주고 있고요. 하나는 남자친구에게 줬고요. 하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컨버터가 없어서 지금 못 쓰고 있어요. 그 안에 카트리지가 있긴 있는데요. 전 카트리지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예쁜 잉크 보는 게 더 중요하지 무슨 카트리지를 씁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진 만년필들은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딥펜, 카키모리 딥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을 잘못했더라고요. 이거 닙만 5만원 정도 있고요. 저는 이 사쿠라목 펜대였는데 15,000원 정도 했습니다. 토탈 한 8만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잉크 스와치 하면서 놀기에 아주 좋고요. 스킬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굵은 획 그리고 얇은 획 둘 다 쓸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좋고요. 한번 담그면은 잉크가 정말 콸콸콸콸 나옵니다. A5 종이를 거의 다 쓸 수 있는 정도로 나와요. 전 이런 딥펜을 처음 봐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토모에 리버 종이를 봤을 때 느낌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이런 게 있다고? 이런 느낌. 네. 그래도 비쌉니다. 그래도 비싸긴 해요. 제가 딥펜을 8만원을 주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정말 사고 싶어서 샀습니다. 그런 거 생기면 살 때까지 사실 안 낫는 병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요. 드디어 제가 오카모토상을 데려왔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워낙에 이거를 좋아했어서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이 고베잉크 오카모토 핑크는 소분으로 구했었어요. 소분.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정말 아껴서 쓰고 있었던 거거든요. 오카모토 핑크 컬러는 약간 플라멩고 맞나? 플라멩고 홍학이죠, 홍학. 홍학의 핑크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묘하게 노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묘하게 노래요. 그리고 딱 처음에 썼을 때랑 건조되고 난 이후랑 컬러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이 컬러입니다. 이 컬러. 여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컬러고 근데 한국에서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잘 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소분도 겨우 찾아서 구했어요. 한국에서 구하기가 너무 힘들면은 이제 일본에서 직구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일본이 그 배송비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말고는 갖고 싶은 게 거의 없었어서 이번에 친구가 도쿄에 가는데 긴자 이토야에 들러서 나에게 오카모토상을 데려와 주지 않겠니?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사다 주었어요. 정말 좋은 친구예요. 고맙다, 친구야. 정말 기뻐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아주 환히 그 생투스의 리베라까지 틀어놓고 했었죠. 짧게 다른 잉크들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베잉크 오카모토 핑크고요. 라미의 네온 코랄, 디아민 워터모크, 도미넌트 인더스트리 메이플, 그라폰 파버 카스텔 올리브 그린, 이로시주쿠 송로, 빈타의 바이올렛 마스카라, 도미넌트 인더스트리 선셋, 페리스 휠 프레스 그레이스 아이스팝, 로버트 오스터 그레이 시즈, 파커 퀸크 블루 블랙, 이로시주쿠 후유 소군, 그립다의 264 홀로 아득한 매화 향기, 그립다 264 이슬 젖은 별빛, 고베잉크 그날의 노을, 고베잉크 유성의 꿈, 도미넌트 인더스트리 스노우필드, 도미넌트 인더스트리 얼리 스프링. 제가 갖고 있는 잉크는 이게 전부예요. 네. 그런데 지금 제 일본 여행을 못 가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저항 심리로 잉크를 엄청나게 구매하고 싶은 욕망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쇼핑에 장바구니가 30만 원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45분 떠들었네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기록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